며칠 올라오셨어요? 저 거짓말 할래. 뭔가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게 퇴보가 아니라 진짜 추진을 얻기 위한 행동이 될 수 있구나 싶었고 고려를 못 봤거든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같은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이게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멍 때리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멍 때리면 1년이 멍 때리고 2년 멍 때리고 3년 멍 때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눈에 띄기 좋은 예쁨이고 이거는 그냥 취향. 초이스하기 좋은. 사람 봤을 때 눈에 띄네? 약간 이런 페이지. 이게 좀더 근데 저기 합장판이 3개 와, 이거 고민이야? 누가 몸이지? 안녕하세요. 몸이잖아. 도저히 안 씻을 수가 없는 그래서 물벼락 맞고 워터파크 다녀. 물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땀을 흘려서 안 씻을 수가 없었어. 지금 땀을 흘린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급하게 막 고마! 시작할게요. 네. 올해 28회 다메인 독서프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네. 25회 다메인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7회 다메인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터원이 첫 번부터 할까요? 카카오 마케팅 및 홍보 이사와 배달의 민족을 이끈 단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박영우 작가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생각이 정한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오적거리 나에게 생각의 변화, 일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일 전개해주는 책이었어요.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 늘 좀 스스로가 그냥 부정적이었나?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고 걱정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 머뭇거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를 시작을 했을 때 좀 더디고 조금 생각의 관점에 말 그대로 변화들이 좀 저 스스로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깝깝함이랑 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전체의 결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이 책 그냥 딸락딸락 하면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저 스스로가 좀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성입니다. 독감 쓴 대로 일단 먼저 진행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왼쪽? 개인택. 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 지금 저의 그 상태에 대한 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에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라면 지금 이번에 읽었을 때 조금 더 지금 저의 생각, 감정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았던 게 최근까지는 조금 약간 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다 불만이고 다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내가 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12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그 단락을 쭉 읽었었을 때 틀리다와 다르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가 아니고 그냥 틀리다. 그래서 틀리니까 왜 저러지? 왜 불만.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정신을 조금 차리고 있을 쯤에는 다르다 했는데 다르다에서도 그냥 거기가 끝이거든요. 다르구나. 이게 거기서 끝나다 보니까 그냥 폭이 약간 그런 식의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은 그거였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나에게 어떤 또 다른 관점의 방향 이렇게 생각한 게 이 문구를 읽고 다르다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더 들여다보고 하면 내가 지금의 생각의 틀을 조금 더 깨고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위기가 오면은 이걸 이기려고 해서 다른 관점의 발상이나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위글링 그냥 위기 오면 그냥 계속 지어. 아 그렇구나. 아, 몇 층까지 아니구나. 내려가요? 100까지 내려가. 100층까지 지하 100층. 핵폭탄도 막 그걸 읽으면서 그냥 위기가 왔을 때 계속 처지고 다운되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조금 더 다르고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좀 정신 좀 차려보자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내가 두려워서 불안하고 이랬던 거를 조금 깨면서 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거를 꿈꾸면서 약간 이번에는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소리네. 몇 층 올라오셨어요? 아, 저 거짓말 할래. 거짓말 할래. 지하가 몇 층 한 올라오셨어요? 1층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지하 네. 빛을 살짝 보고 있는 지하 몇 층이었는데? 아 지하는 많이 아, 올라오지 저기. 않아요. 1층까지는 한 내려왔으나 99층.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 엄청 올라가네. 약간 엘리베이터 이제 누르기 시작한 네,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 천천히. 노래 때문에 스벅에서 하는 기분. 그래서 일부러 가사 없는 걸로 했어요. 가사 좋아요. 가사 없는 걸로. 스타벅스 제주라고. 스타벅스에서 적어놨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취향저격.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네. 것들에 근데 대해서 그거를 남이 틀리다라고 계속 생각을 요 근래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틀리고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된 얘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큰 소리네요. BK. 네. 저는 약간 이게 마케팅 뭐 브랜딩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꼭 거기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뭔가 나의 내면적인 거에도 해당이 좀 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74페이지에 착한 생각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문장에 공감을 많이 했고요. 친근한 이미지를 싣는 게 그냥 사람으로서도 브랜드로서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좀 친환경적인 브랜드가 더 잘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94페이지에 모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라. 아이폰의 기능 중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 말이 좀 되게 좋더라고요. 세상에 새로운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것은 없고 그냥 옛 것을 어떻게 재창조하고 연결하느냐 이거니까 또 이런 곳에서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뭔가 옛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자신만의 정의를 가져야 한다. 이게 사전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제가 이 문장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서 결국에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뭔가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게 퇴보가 아니라 진짜 추진을 얻기 위한 행동이 될 수 있구나 싶었고 사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들에도 뭔가 내가 앞만 보고 너무 달려가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오고 있었지? 라고 순간 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봐서 뭔가 본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질을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복잡함을 품은 단순함, 이것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담백한 사람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것도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제 이름은 심입니다. 저도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중에 정말 추리고 추려서 두 문장을 적어보았는데요. 일단 35페이지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기란 게 있었는데 이 말은 제가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적어봤는데 제가 막 샘플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다음 그 샘플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한 걸 가지고서 다시 실행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막 다음에 또 실패할 거라는 그 불안감이랑 이게 결국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진행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밖에 나가서 막 혼자서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딴짓을 하다 보면은 그 무섭다는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지만은 뭔가 그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 공포는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 말이 김범수 의장이 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약간 이런 의미로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잠시 멈추는 거 자체로도 그 다음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아이덴티티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을 만들며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광채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 자체가 누군가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저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제가 무엇을 만들든 그 만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체성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제 정체성을 더 멋있게 키우고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체가 불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 중에서 돈을 번다 해서 돈을 빼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한 게.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이제 소개를 받았을 때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이 문구 자체가 뭔가 관점을 바꿔라 이런 식의 단어는 들어봤어도 디자인을 하라라는 거는 좀 색달라서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되게 이제 고정관념을 탈피해라, 뭐 관점을 달리하라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었는데, 관점을 달리해서 성공한 예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단어가 좀 다르고 계속 내용은 좀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사실 좀 점점 뭔가 흥미가 떨어졌어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신도 약간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10대, 30대의 여성이라면 크림이라고 했을 때 화장품 크림을 떠올리고 10대, 20대의 남자는 아이스크림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너무 이제 모든 것을 항상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도 뭐 딱히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약간 돌아보게 하기도 했고, 와닿았던 문구는 67페이지에 진보는 입체적이지 않다.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 진행성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진화는 입체적이다. 모든 방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진보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즉 진화한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것이 잠시 동안의 멈춤이나 뒷걸음질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이 문구가 많이 와닿았는데, 뭐 항상 아까 BK도 말했듯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멈춰서 돌아볼 수도 있고 약간 쉬어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헐리. 네. 저는 34페이지 구원 바로 사람들의 직업이나 관심사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것만 계속 쫓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것을 못 보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고릴라 동영상인데요. 6명이 공을 주고받고 있고 그 공을 패스를 몇 번 했나? 그걸 세라고 시키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요. 근데 아무도 고릴라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심리학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에서 똑같이 봤었어요. 진짜 고릴라를 못 봤거든요. 진짜 고릴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변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목표를 가진다는 건 좋지만 그래도 너무 목표만을 달려가는 것도 이렇게 막 좋지는 않다? 그런 같이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좀 같이 봐야 된다. 좋지 않은 거 아니니까. 네, 그런 걸 느꼈었고 그다음에 요즘 저 같은 이렇게 진짜 흘려가듯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자기계발서와 같이 지금 나의 삶에 공감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도 있고 나를 자각시켜주기도 해서 처음 기대치보다는 좋은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107페이지에 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단어들을 적어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홀리에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나는 단어? 뭐 하나 정도가 뭐가 저는 있는지. 행복이고요. 제가 행복? 내린 개념은 아무 걱정 없는 것. 음. 저는 그렇게 개념을 내렸어요. 네. 정의를 내렸어요. 어렵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아무 걱정.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가 아무 걱정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돈이 제 생각에는 많다고 무조건 돈이 아무 많 걱정이 근데 아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 없으려면 가진 것도 있어야 돼. 돈을 떠나서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 있어야. 저는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잃을까봐 걱정할 것 같아요.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관점의 차이 잃을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이 책이 결국에 마케팅을 이제 중점적으로 관점을 바꾸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보신 분들마다 또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눈에 들어오는 단락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요즘 고민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같은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어떻게 살지 같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닿는 문장들도 거의 그런 내용의 문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런 사람도 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본질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길로 뚜렷하게 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본질에 접근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본질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든 현재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습득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본질이 바뀌거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인정은 스스로를 발전시킨다.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이런 걸 접근해서 뚫고 나가서 그거에 가까워지려는 힘이 있어야 그걸 내가 계속 지켜나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일도 내가 이 일에 가까워지려면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야 그게 또 아예 목표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BK 또 비슷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만의 확실한 정의가 있는 게 다른 사람들과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지금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본질을 내가 얼만큼 바르게 똑바로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걸 이제 내 방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내야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랐던 문장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까 손님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객관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막 메뉴 고를 때도 1번 양식, 2번 중식, 3번 한식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야 너네 한식, 중식, 양식 골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식이면 국, 찌개, 탕, 전 객관식으로 이거를 줘야 고르기도 편하고 내가 그렇게 객관식으로 받았을 때도 큰 고민 없이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객관식을 좋아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큰 고민이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객관식을 좋아하게 된 거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밥 먹는 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밖에 내가 해나가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야 남들과도 다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저한테는 좀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아하면 네. 그거는 이제 고민 없이 이게 간다고 가는 그렇게 살았고 주관식으로 네. 오 되게 괜찮아. 이 와중에 잠깐 음식 밥 시켰어요? 아니 아니요? 원래 시작하기 전에 시킬라 했는데 아, 근데 밥 이야기하고 순간 밥 시켰나? 아, 순간 생각했어. 지금 돌릴까요? 갑자기요? 지금 갑자기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네. 오늘은 중국집 어떠십니까? 좋아요. 그럼 누군데요? 객관식인가요? 근데요? 그냥 그렇대. 어쨌든 아. 하시고 네, 어차피 답은 남았으니까. 네네. 요한슨이고요. 네. 변화하는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변화를 생각하며 행동하자라는 문구가 좋았고요. 55페이지에 대체할 수 없는 명품 인간. 나는 얼마나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문장이 좋았어요. 급변하는 이 시기에 내 일자리도 내 직업군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회계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5년 후에는 회계 파트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직업군에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변수에 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다면 내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가 본질에 접근하는 힘이다. 질문을 하되 이제 뒤죽박죽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핵심을 파고들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나는 왜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누구랑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부터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고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써니고요. 저는 사실 제가 책을 추천한 것도 있고 이 책은 거의 저의 인생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용우 이분의 생각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영상도 엄청 많이 봤고 실제로 수업도 들었고 강의도 들었고 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지금 라푼젤이 얘기하고 토니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책을 읽고 틀리다랑 다르단 말을 엄청 구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틀리다, 다르다는 말 사실 그게 구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책을 읽고 틀리다와 다르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라고 제가 느낀 다음에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여. 상대방이 틀리다는 말을 한 거랑 다르다는 말 그 두 가지 저는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진짜 라푼젤의 의견을 엄청 동의하는 게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해서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닌 건 거지 나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야, 쟤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거지 라고 하는 거랑 쟤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바꾸니까 엄청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때 많이 그 부분을
저는 이 책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틀리다라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단어. 아까 얘기한 BK랑 제니 같이 얘기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건 태보다 아니다라는 말도 저는 엄청, 때로는 진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폴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아요, 절대. 이게 말이 맞나 모르겠지만 멍 때리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멍 때리면 1년이 멍 때리고 2년 멍 때리고 3년 멍 때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진짜 저는 다들 알다시피 다 일을 하고 다 빡세게 일을 하시지만 본인만의 시간은 꼭 가지는 게 진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진짜 한 달에 한 번, 두 번에 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은 엄청 중요한 것 같긴. 심이 얘기한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거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사실 저가 이거는 펄도 같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이거 3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19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올해 초까지 엄청 고민한 부분이 나의 정체성이 과연 뭐지? 내 본질이 뭐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저도 많이 한 부분인데 이들은 벌써 생각하고 저는 30대 후반에 생각했는데 그리고 요한슨이 얘기한 대체 불가능한 사람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 저도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과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해서 나의 본질도 알아야 돼. 사실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뭐 내 강점이 뭔지 알아야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마 각자 읽고 싶은 책도 소개해주는. 치열하겠는데? 이거잖아. 약간 치열하겠는데? 아, 그럼 이거를 차를 가지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나가 이어지는. 어떤 차가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아, 저요? 저는 지금 캠핑카. 캠핑카잖아, 사실은. 왜 치는 그러니까 왜 치지는 않냐?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근데